한 달 살기를 할 예정인데 얼마가 있어야 되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한 달 생활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고남 서현입니다. 날씨 좋네요. 방콕은 오늘은 맑음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우기가 한참이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은 외출도 안 하고 거의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운동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늘 점심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가만히 있기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나왔는데 좀 카페 가서 시간 좀 보내고 조금 쉬려고 하거든요.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근처에 또 이제 괜찮은 카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글 지도로 또 서치를 해봤거든요. 카페가 좀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시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인도를 다 뒤집어놨네. 인도를 한창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 길로 가고 있어요. 이쪽 길로. 얘들은 공사 이렇게 해. 여기 따릉이가 있네. 방콕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 따릉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방콕에 따릉이가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따릉이 타고 다니는 분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따릉이를 타시는 분들이 안 보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솔직히 방콕은 도로 쪽 사정도 별로 안 좋고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아무래도 자전거 타는 길이 좀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도블록, 사람들 다니는 길, 도보로 다닐 때도 보도블록도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길거리 걸을 때 여행객 입장에서는 지도를 보고 찾아다닐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좀 위험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깨진 보도블록도 많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걷다가 이제 간혹 이제 발목 삐끗할 때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꽤 많아요. 비 온 다음날 물론 도로는 이렇게 다 말라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보도블록 잘못 밟으면은 물이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고인물 같은 게 확 튀어나오면은 기분 좀 찝찝하죠. 그런 경우도 꽤 많아. 카페 가는 길에 이 방콕 시나카린 대학교 있거든요. 오늘 일요일이라 학생들은 없겠지만 여기 작은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러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드민턴 그리고 축구 이런 거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이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놨나봐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좋네요. 여기 시나카린 대학교 앞이 금요일마다 여기 야시장이 쓰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한적하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금요일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야시장으로 꽉 찹니다. 저도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 가끔씩 들리거든요. 여기 야시장이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아요. 완전 로컬 느낌? 이게 아송역 근처고 방콕 시내 한복판인데 이런 로컬 느낌의 야시장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식당 같은데 여기도 꽤 분위기가 괜찮네. 커피숍인지 식당인지 식당 같죠? 저는 카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랑 다르네. 여긴 2층이 이렇게 있구나. 생각보다 공간은 작은데 여기 2층 테이블이 또 따로 있네요. 저는 마차 한 잔이랑 샌드위치 하나 주문했거든요. 간단하게 퓨어 마차 한 잔이랑 샌드위치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시원하다. 제가 또 요즘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닭가슴살 샌드위치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댓글 같은 걸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쭤보는 것 중에 생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너는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사용하느냐, 한 달 살기를 할 예정인데 얼마가 있어야 되냐, 얼마 정도가 필요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의 한 달 생활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환율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태국, 그것도 방콕에서, 방콕이 태국 내에서는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죠. 한 달 생활비는 얼마쯤 될 것인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생활했던 금액, 제가 이제 방콕에서 생활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었거든요. 첫째 달, 둘째 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필요한 물품도 많고 아무래도 지출이 더 많겠죠. 정확하게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내볼 수가 없었는데 저의 지난달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정 지출비가 있겠죠. 고정 지출비로는 일단 그 렌트비가 있잖아요. 저의 콘도 렌트비, 월세 같은 경우는 저의 한 달에 17,000바트를 내고 거주 중입니다. 18,000바트였는데 1000바트 깎았어요. 그래서 월 17,000바트로 생활 중이고요. 그리고 전기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는 한 2,000바트? 2,000바트 정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1,500바트, 그 다음에 1,100바트, 그 다음에 1,500바트,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평균 내보면은 1,500바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6만원 조금 넘는 비용이죠. 아무래도 태국은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많이 틀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 빈도가 높을 때는 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 에어컨 사용 빈도가 좀 적을 때는 좀 덜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요리를 해 먹는다든가, 제가 첫 달에는 좀 집에서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그때는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어컨 많이 틀고 뭐 인덕션 같은 거 사용도 많이 하고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세 평균은 15,000바트. 그리고 이제 각종 생필품, 생필품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고정 지출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금액은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한 3,000바 내외 정도로 제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샴푸, 린스, 뭐 쓰레기 봉투, 뭐 면도기, 뭐 이런 거 같은 각종 생활 필수품, 이런 거는 한 3,000바트로 잡을게요. 제가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음식. 식사값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제가 평균 하루에 한 500바트? 외출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때는 제외하고는 식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500바트 내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한 3,400바트였다가 어떤 날은 한 7,800바트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한 달 평균을 내보면은 하루 한 500바트 정도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 잡으면은 15,000바트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한 달 고정 지출 비용, 이렇게 고정 지출 비용만 36,500바트가 들었어요. 지난달에 36,500바트를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158만 9천원이네요. 네이버 환율 기준으로 요 정도가 158만 9천원이 고정 지출 비용이었어요, 지난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금액, 여가 생활비, 유흥비, 여가 생활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포함된 금액은 이제 택시비, 뭐 클럽, 뭐 라이브 펍,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을 경우는 뭐 레스토랑, 뭐 이런 경우가 여가 생활비로 볼 수 있겠는데, 요 금액이 가장 중요한 금액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콕에서 한 달 살기를 했을 경우에 요런 부분을 많이 쓰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여가 생활비가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가 클럽 같은 경우만 지난달에 5-6번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뭐 술집도 여러 번 갔었고, 뭐 괜찮은 레스토랑도 여러 번 갔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를 해놨었고, 영수증 같은 걸 찾아보니까 4만 바트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4만 1,200 몇 바트인데 그냥 싸잡아서 4만 바트로 계산을 했습니다. 4만 바트면은 고정 지출 비용보다 훨씬 많죠. 사실 좀 줄여야 되는데, 지난달에 클럽을 한 5-6번 정도로 갔는데 평균적으로 클럽 비용이 중저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뭐 3,000에서 4,000바트 비용이 나오고요. 위스키 최저 가격 바트 기준으로 했을 때 3-4,000바트 정도가 나오고, 좀 금액대가 있는 클럽 같은 경우는 한 7,000?
7000바트 정도가 나와요. 하다 보니까 40,000바트 정도를 사용했네요. 좀 줄여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계산을 왜 해봤냐면은 절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어느 정도를 사용했는지 대충 메모장에다가 적어 놨었어요. 다 적어 놓진 못했지만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경우는 영수증 받아서 모아 놓은 경우도 있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40,000바트이 나오더라고요. 큰 금액이야. 그래서 지난달 사용 금액 토탈해서 적용을 시켜보면은 고정지출비 36,500바트 플러스 40,000바 했더니 76,500바트가 나왔습니다. 76,500바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오늘 기준으로 333만원이네요. 네, 지난달에는 33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러면은 좀 오바가 됐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지난번 사용 금액을 알았으니까 좀 클럽도 좀 많이 줄이고 250 정도로 생활비를 맞춰 놓을 생각입니다. 목표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도 좀 할 계획도 있고, 좀 몸이 아무래도 음주를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음주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건강 걱정도 되고 몸도 좀 부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술도 좀 줄이고 다이어트를 돌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한 달 생활비 250만원. 사실 250만원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생활 패턴을 봤을 때 술만 좀 줄이면은 250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금액들은 다 제 기준이잖아요. 저같이 이제 클럽도 한 5-6번 간다, 그리고 좀 가끔은 일주일에 한 2번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다, 이러면은 한 300에서 350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나는 그런데 전혀 안 가고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예쁜 카페나 뭐 이런 로컬 식당 이런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150에서 200 정도면은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환율이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한 달 생활비? 어떤 분들한테는 한 200만원이면은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에 500만원도 모자라실 거예요. 방콕이라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유흥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시면은 500만원도 모자르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콕에서 뭐 한 달 살기 아니면 여행 계획을 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국은 곧 있으면은 추석 연휴잖아요.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별거 아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